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조금 전에 제주항공 발표는 어느 컨퍼런스에서도 아마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 마지막 발표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보안 문제는 왜 반복될까? 항상 반복이 됐었죠.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쿠팡에서 보안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ISMS-P 심사원과 보안 전략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나룡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나령입니다. 오늘 경품이 좋은가요? 아직까지 많은 이 시간까지 보통 5시 전에 끝나고 좀 빨리 들어가셔서 다음 스케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까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발표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을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가을 그림으로 해봤는데 아직도 여름이네요. 예. 빨리 좀 시원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너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보안 문제, 또는 장애 이런 것들은 왜 계속 반복될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다 동일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다양한 조직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왜 자꾸 반복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문서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ISMS-P 인증에 대한 결합 내역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고 보시면 이제 정보자산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황 및 흐름 분석이 가장 또 129건이 있었고 1년 통계죠. 1년 통계인데 어쨌든 하나의 조직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트렌드 측면에서 보면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보안 시스템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 쪽에서 보면 이제 개인정보 파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공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제가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점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고 또 중요한 건 올해 가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해서 이런 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기회가 돼서 1년 뒤에 가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조직에서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해결 가능하느냐? 해결 가능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 가능한가? 이거는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왜 자꾸 발생하느냐? 저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직의 그 사이즈, 인력, 예산, 조직의 규모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중요도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이 가진 어떤 보안 관점에서의 중요도 개인정보가 1억 건이 있다거나 보호해야 될 자산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거나 이런 중요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드린 거고 각각 개별 조직에서는 이게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리소스 부족이 첫 번째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이러지 않은 조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리소스 이슈는 별로 없다. 다른 쪽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나열하는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리소스 부족인데 왜 리소스가 부족하냐?
일단은 아직까지 정보보호 분야가 이제 갓 30여 년, 길게 잡아서 30년 정도 됐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양성이 되고 있는 시기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충분한 어떤 노하우가 쌓일 만큼의 시기가 되지 않아서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제 숫자 자체도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죠.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편이고 뽑는 데들이 많고, 전문 인력 더 부족하고. 하지만 법률이라든지 사회적 요구사항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IT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은 항상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들을 해줘야 되고, 통제를 하든 뭐죠? 보호 대책을 하든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또 예산도 항상 부족하고, 예산이 많은 조직도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충분한데도 항상 부족하다. 왜? 예산, 리소스라는 건 조직의 보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화벽에 룰 관리한다, 룰만 관리한다 라고 하면 1명 정도면 돼요. 그죠? 근데 방화벽에 룰도 관리하고 로그도 검토해야 되고, 로그를 한 달에 한 번 할지 매일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든 예산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는 조직의 보안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리소스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또 이슈가 되는지는 각자 판단을 해보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CISO, CPO, CIO 뭐 이런 C 레벨들의 역량. 이분들이 뭐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워가는 양성 단계다라는 거죠. 이 IT 분야, 넓게 보면 IT 분야, 또 이제 포커스를 두면 이제 정보보호 분야. 어쨌든 역사가 길지도 않고 배울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상황이고, 이분들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조직의 대표라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정보보호 역할을 조직에서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게 이제 C 레벨들의 역할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시는 C 레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그러죠? 기존에 C 레벨들이 있잖아요. 재무 담당, 경영 담당, 영업 담당, 그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노하우가 쌓인 분야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삐집고 이제 갓 IT 환경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CIO나 CPO나 뭐 CISO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설득할 만한 그런 역량을 확보하실 만한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직원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직 간 힘 조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통적인 그런 분야, 영업, 뭐 재무, 인사 이런 쪽에 어떤 이해를 얻어서 이런 IT라든지 정보보호 관점에서의 그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지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사고 안 나기만을 바라는 느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약간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영업본부장이나 인사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재 역할, 현재 위치를 가지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도, 사회적인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결정력이 앞으로는 높아질 텐데, 그에 맞춰서 역량도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역량이 어떤 그 반복되는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충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거죠. CISO, CPO, CIO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조직의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죠. DB에서 5년 지난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개인정보 담당자가 뭐 DBA한테든 아니면 운영 인력한테 전달을 해요.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들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죠? DBA나 운영 담당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 하에서 이해를 할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DB, 어떤 DB? 5년이 지난 시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죠? 대상 서비스는 또 어디야? 앱이야, 웹이야?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정보들? 삭제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별표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널 처리를 해야 되는, 딜리트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단편적인 그 대상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놔두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문제. 우리 아까 개인정보 파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정보 어떤 DB에서 삭제해 주세요. 삭제해야 된다고 뭐 법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DBA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본인이 이해하는 것만 삭제를 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보면 또 옆에 테이블은 그대로 있어요. 옆에 DB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반복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팀원들은 보통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코끼리의 꼬리를 보면서 밧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만져보니까 이건 밧줄이다. 밧줄이야. 또 뭐 코를 만지면서 이건 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IT 인력들, 보안 인력들 마찬가지. 그러지 않으면 DB에서 5년 지난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하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삭제가 안 된다. 그렇죠? 다들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전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ISO 쪽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보통 이제 이런 그 DB 상에서 파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DB에 뭐 B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개인정보 주민번호가 있어가지고 파기해야 되는데 뭐 파기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파기를 했어요. 그걸로 땡이냐 이거죠. 다른 DB도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DB가 일반적인 조직에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DB, 개발 DB, 테스트 DB, 뭐 스테이징 DB, 또 뭐 DWDB, 로그만 또 쌓는 DB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DB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하나 거기서 식별된 한 가지만 해결하고 해결했다라고 회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커뮤니케이션과 엮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는 수평전개라는 개념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A 방화벽에서 불필요한 정책이 있어서 확인하고 삭제했어. 그럼 B 방화벽은 어떻게 할 거냐? C 방화벽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리소스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고 다른 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에서 이제 뭐 현재 투입되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평전개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보안하는 사람들이, IT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문제가 반복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세스인데 이것도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반복되는 장애를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를 잘 세팅해 놓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업체 업체가 변경됐어요. 개인정보 조직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책방침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변경이 되는 시점 또는 계약 시점 뭐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 때 무조건 개인정보 조직으로 오게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니터링 검토도 마찬가지. 검토를 하는 시점이 되면 무조건 뭐 티켓이 발행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쪽으로 오게 만드는 프로세스. 그런 게 프로세스.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나에게 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보안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조직에서 검토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화 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생각하면 되게 추상적인 부분으로 돼서 뭐 이건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작은 거부터 프로세스를 하나씩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이제 돌아가셔서 조직에서 내가 하는 업무 중에 이런 프로세스가 이게 정상적인가? 이 정도면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프로세스가 좋은 게 그렇게 하다 보면 가시성이 확보가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알 수는 뭔가 가시성은 확보돼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세팅을 하면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IT 환경의 복잡화로 인해서 이제 계속 문제점들이 반복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근본적으로 그거죠. 조직의 IT 환경을 모두 아는 직원이 있느냐? 우리 조직의 IT 환경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인프라, 개발, 업무 프로세스, 뭐 개인정보면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들, 개인정보 현황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뭐 기존의 레거시 있었던 거에 신규 시스템 도입되고 또 기존의 시스템도 변경되고 거기다가 또 클라우드 하라고 해서 클라우드 해야 되고 데브옵스 하라고 해서 데브옵스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변화되는 환경에서 도대체 이게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즉시 대응하고 RTO, RPO 맞춰놓은 거에 정말 대응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반복되는 걸 막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IT 환경이 복잡화되면서 리스크를 식별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구성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죠. 구성을 심플하게 가져가고 뒷부분에 나오는 순환근무 부분, 이건 이제 특히 국가공공기관들, 공무원들 이런 대상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IT 환경은 되게 복잡해졌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응할 만한 수준 되면 딴 데로 옮겨요. 이게 진짜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내부 통제 방법으로서의 순환근무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취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 때문에 순환근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일 텐데 뭐 민간도 마찬가지죠. 금융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게 IT나 정보보호 쪽의 담당자들에게도 적절하냐? 정말 이게 더 나은 방법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IT 운영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육성을 하고 또 이제 내부 통제 관점에서 보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통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굳이 순환근무라는 강력한 기존 거 다 잊어버려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순환근무에 다른 조직으로 갔으면 새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항상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분은 옮겨서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IT 환경에서 어떤 전문 인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근무 시키는 거, 업무를 로테이션하는 것이 적절하냐,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 이해는 되시죠? 쉽게 내용들은 좀 시간이 오래돼서 빨리빨리 하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얘기. 조직원들은 당연히 정보보호 조직이나 IT 조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이 더 중요하지 다른 부서에서의 요청 사항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쪽에서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건 굉장히 큰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조직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왜 중요한지 몰라? 보안 조직에서 그걸 잘 못한 거죠. IT 조직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조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주 반복해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우선순위다 회사에.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최소한 인식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업무 방식,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갈 것이냐. 혁신적으로 쉽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으면 그런 조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방식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를 바꾸는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제일 쉬운 건 그거예요.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바뀔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조직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여러 가지 보안, IT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리소스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도 IT 환경이 우리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앞으로도 장애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조직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는 계속 유지하시면서 조금씩 내 조직에서는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어쨌든 현재 바라보는 관점은 지속적으로 대응 능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딜레이 또는 이제 그 갭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하나씩 바꿔 나가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반복되는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혹시 그건 이제 조직마다 워낙에 달라요. 특성.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 조직에는 가장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셔야지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할 이럴 수는 없고 그죠? 그건 누구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몇 가지 7가지 정도의 이런 원인들이 있더라라는 거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참 반복되는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